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떤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 또는 뭐 사람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 움직인다면 그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간 거리 또는 위치를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수 나타낼 수가 있어. 얘를 그냥 ft라고 한다면 이 ft는 결국 이 x 값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f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것은 t 시간이 지났을 때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기준점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어떤 때의 위치를 f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a에서 어떤 t만큼 지났을 때의 시간의 위치를 fa 플러스 t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말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fa 플러스 델타 t에서 fa를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일 때 위치가 10이야. 근데 a 플러스 델타 t일 때 위치가 뭐 110이야 라고 한다면 위치의 변화량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 이만큼을 가는데 만약에 10초가 걸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균 속도를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10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으니까 평균 속도는 100을 10으로 나눈 10m/s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실제로는 평균 속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verage velocity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는 요 위치의 변화량,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간의 변화량이 델타 t로 나눈 값이고요. 그러면 델타 t분의 이 값을 앞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average rate of change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 말고 순간 변화율, 바로 instantaneous rate of change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그 순간의 속도를 말하고요. 우리 순간 변화율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잖아. 미분값을 말하잖아. 그래서 velocit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즉 x에 대한 이 위치를 미분한 값을 우리는 velocity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얘는 f'(t가) 되겠죠. 그것은 x라는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우린 이것을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력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을 가져요. 우린 그것을 사실 벡터라고 하는데 속도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게다가 얘는 지금 수직선에서만 움직이지만 실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수직선이 아니라 X축과 Y축이 동시 방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까지를 고려한 그런 빠르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것을 벨로시티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이것은 벡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방향성이 아닌 단순히 크기만을 얘기하고자 싶으면 우리 이것을 스피드라고 하고요. 이 스피드는 이 벨로시티에 절대값을 붙인 값을 얘기합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얘기한다면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ft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 우린 그것을 속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것을 스피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엑셀레이션은 뭐냐면 얘는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값을 말해요. 그 속도가 v니까 이 속도 v를 미분한 값이고요. 그것은 f 더블 프라임 t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얘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즉 d 제곱 x dx 제곱, 이것을 우리는 가속도 a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 보이는데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도가 0이라는 것은 단순히 멈췄다 이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딱 멈췄어. 속도가 0이겠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x의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내가 뒤로 가고 있어.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딱 바뀌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할 때도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도 똑같이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바뀌는 그 순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있어서 두 물체의 운동 상태를 어떤 이제 이 상황으로부터 한번 추측을 해볼 건데 P랑 Q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각 점의 위치를 각각 FT랑 GT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수직선에서 각각의 위치가 FT랑 GT라고 한다면 첫 번째 F'T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F'T를 뭐라고 한다?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우리는 또 F'T를 속도라고 했다고.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뭐를 얘기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걸 얘기했죠.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걸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 FA랑 GA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위치를 각각 FT랑 GT라고 했으니까 FA랑 GA가 똑같다는 얘기는 A라고 하는 그 순간의 시간에서 각각의 점 P랑 점 Q의 위치가 똑같다. 둘은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P, Q의 위치가 같다. 서로 만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자, 세 번째, F'A랑 G'A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F'A는 뭐야? A에서의 점 P의 속도야. 그럼 얘는 뭐야? 속도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그 시간에 둘은 서로 빠르기가 똑같다. 속도가 서로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만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냥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F'A랑 G'A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아니면 F'A가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죠. F'A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앞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죠. 그건 뭐야? 점 P는 앞으로 가고 있고 점 Q는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또는 그 반대로 점 P가 뒤로 가고 있고 점 Q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즉 둘은 서로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둘이 서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식으로부터 그 운동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수직선 상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x랑 y가 어떤 t에 대해서 각각 매개 변수 함수가 표현될 수 있어. 그래서 점 p를 x, y다라고 한다면 이 x는 어떤 시간 t가 지났을 때의 어떤 새로운 함수, 즉 x를 ft, y를 g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 p를 x, y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ft, gt다. 이렇게 t에 대한 매개 변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이건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위치도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미분해주면 x 값을 따로 미분하고 y 값도 따로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좌표로 표현된 것에 대한 이 벡터를 미분하는 결과는요,
각각을 따로따로 미분해 주면 돼요. 즉 속도는요, 요 위치를 미분하는 건데 미분할 때는 요 x값 따로 미분하고요, y값 따로 미분한 우리 얘를 속도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 ft는 x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dxt, dy,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x랑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값, 우린 이것을 속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방향성을 갖는 벡터 값인 거죠.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미분된 것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미분해 주면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단위 시간에 대해서 그때의 이쪽 방향, x축 방향을 우리는 그 크기를 바로 dx, dt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y쪽 방향, 이쪽을 dy, dt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이쪽이라는 얘기는 x쪽과 y쪽 약간 이렇게 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피드는,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거였어.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사실 절대값은 원점부터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 벡터를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의미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까지 뭐 크게 확장해서 풀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보면은,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도의 절대값이야. 근데 이 속도 자체가 사실은 벡터란 말이야. 그럼 이거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 벡터의 절대값은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였다고요. 그래서 속력은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을 얘기한다. 즉 이것은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을 얘기한다. 0,0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해석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속도의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f'(t, g'(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얘는 d제곱 x, t제곱, d제곱 y, dt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엑셀레이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벡터니까 그거의 절대값, 즉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요거의 크기니까 이 속력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루트 d제곱 x dt 제곱의 제곱 플러스 d제곱 y dt 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좌표 평면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공식, 이 네 가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티에 간단해요. 그냥 이 공식에만 외운 거에 대입해주면 다 정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식을 그냥 암기해 두시면, 그러면 문제 풀 때는 되게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